자, 오늘이 이제 3일차가 되는데, 자, 오늘 그 할 내용, 기타 기억 장치인데, 여기는 크게 4개가 있어요. 하나의 캐시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연관 메모리, 가상 메모리,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뭐냐면은 요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도 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1 등은 캐시, 그다음에 2 등은 가상 메모리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공동 2 등, 그다음에 가장 안 나오는 것이 연관 메모리예요. 어 연관 메모리인데, 그럼 왜 연관 메모리가 가장 적게 나오느냐? 어 개념이 좀 모호하게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예. 개념이 좀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조금은 이 연관 메모리 쪽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 요거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캐시 메모리는 어디에 있냐, 위치. 이제 컴퓨터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어 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CPU와 속도가 빠른 CPU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 예. 자, 첫 번째는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 요게 중요해요. 캐시 메모리 어디 있어? 라고 하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럼 CPU의 특징은 뭐다? 속도 빨라요. 대신에 주기억 장치 하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램이요, 램. D램.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4 기가 메모리 있어. 그게 주 기억 장치예요. 내 컴퓨터는 8 기가야. 예, 그게 주 기억 장치예요. 근데 이 주 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려요. 누구에 비해서? CPU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일이 생길까? CPU가 메모리한테 뭔가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속 터지죠. CPU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려 터져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완충 장치가 들어가 있는, 완충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도 차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캐시야.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버퍼 메모리라고 불러줘요. 버퍼 메모리가 뭐냐면은 중간에 속도가 빠른 장치와 속도가 느린 장치 사이에서 그 속도 차를 그 완충을 해 주는 그런 장치가 버퍼 메모리. 이 버퍼 메모리가 또 어디에 있냐면은 프린터, 프린터. 예. 여러분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 쓸 때 컴퓨터에서 한글에서 인쇄 딱 확인 눌러 주면은 금방 나와요? 아니잖아요. 몇 초 기다려야 돼요. 한 10 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야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 속도 빨라요? 예, 나오자마자 그냥 착착착착 안 찍죠? 못 하죠? 예. 왜냐면은 프린터 속도 느리거든요. 예. 컴퓨터는 속도 빠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버퍼 메모리가 프린터 안에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퍼야. 속도 차이를 완충시켜 주는 거. 자, 그런데 그래서 인제 위치를 알아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격은 예, 속도 차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버퍼 메모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 휘발성 메모리예요. 휘발성 메모리라는 게 뭐야? 전원을 끄면 그 안에 기억된 내용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캐시 메모리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예. 자, 그다음에 밑에 볼게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는 SRAM 등이 사용되며 주기억 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된다.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캐시 메모리는 램인데 SRAM이에요. 램이 D램이라는 게 있고 SRA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속도는 SRAM이 훨씬 빨라요. 예. 그래서 SRAM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럼 가격은 누가 비쌀까? D램이 비쌀까? SRAM이 비쌀까? 속도가 SRAM이 비싸니까 가격도 어 SRAM이 훨씬 비싼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저기 내 컴퓨터에는 램 8 기가 꽂혀 있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캐시 메모리도 8 기가, 4 기가 이렇게 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훨씬 작은 양을 거기다 꽂아 줘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SRAM 많이 꽂으면은 컴퓨터 값이 몇십만 원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또 설명해 줬고,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와 CPU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CPU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명령어를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 처리해야 될 명령어나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 주기억 장치인 램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져오는데, 자꾸 그 CPU가 주기억 장치에서 "야,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컴퓨터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좀 느려져요. 왜?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중간에 완충 장치인 SRAM에다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다 갖다 거기다 저장을 해 놔요. 그래서 CPU는 또 다음에 어떤 명령어나 어떠한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직접 주기억 장치에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캐시 메모리에 들어가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요.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돼? 주기억 장치한테 안 가고 캐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팅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맞췄냐. 캐시 메모리에 가서 얼마만큼 가져오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성공률이 몇 퍼센트냐. 그걸 따지는 것이 히팅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게요? 주기억 장치에 가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어때요? 횟수가 줄어들겠죠. 예. 예, 그런 상관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캐시 메모리가 또 CPU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그 카탈로그 있죠. 그런 거 보면 사양 같은 거 나와 있는 걸 읽어 보면은 L1 캐시, L2 캐시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또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로 가 볼게요. 가상 메모리. 자, 가상 메모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보조 기억 장치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 기억 장치는 어딜까? 하드디스크 또는 SSD 그런 데요. 그래서 여기를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가상이니까 있어 없어? 원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처리야. 예.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 기법. 예. 그래서 기억 장소를 주기억 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한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주기억 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할 경우에 유용하다.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음. 예. 기억 공간의 확대. 처리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상 기억 장치로는 임의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 자기 디스크가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 하드 디스크야. 예. 여기 자기가 뭐냐 마그네틱 그런 뜻이에요. 자석의 성질을 띄었다 얘기죠. 그래서 요 자기 디스크는 하드 디스크예요. 예.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 예. 주기억 장치처럼,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그런 그 메모리 사용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와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뭐냐면은 어 요 말이 중요해요.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어 쉽게 쓰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뭐죠? 램과 같은 또 램과 같은 롬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 EEP롬이라는 거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기 쓰기가 수만 번 가능한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연관 메모리. 연관 메모리는 저장된 메모리의 일부를 이용하여 기억 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 장치다.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 매핑 방식에 주로 사용된다. 뭐 캠이라고도 한다.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하여 접근한다. 병렬 탐색 가능하다. 시험 나오는 거 요 병렬 탐색 가능하다 요 정도? 예, 요 정도만 나와요. 근데 지금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자기의 색깔이 여기 딱 드러나 있거든요. 가상 메모리도 드러나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자기 색깔이 있는데 이 연관 메모리만 좀 애매하게 이 애매하게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예, 그렇게 이제 색깔이 좀 그렇게,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예,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40번 다음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이라고 표현한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 1번, 3번, 4번은 다 맞죠. 자,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는 하드웨어예요. 메모리잖아.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는 하드웨어가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이거를 구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캐시 메모리. 41번 다음 중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디스크의 일부 영역, 예, 느낌 파고 오죠. 예,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 관리 방식. 이거 뭐예요? 가상 메모리. 예. 42번 다음점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자, 얘는 답이 뭘까요? 자, EEPROM이 일종이다. 어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비활성 메모리다. 비활성이라는 것이 어, 전원이 꺼지면, 전기가 꺼지면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트랙 단위로 저장한다. 요게 틀렸어요. 트랙은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얘기예요. 예. 하드디스크의 기억 공간을 트랙과 섹터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트랙 단위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예, 요거 맞죠. 그래서 이거 어디에 많이 쓴다고요? 플래시 메모리, 뭐 디지털 카메라, 뭐 MP3 플레이어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요 기타 기억 장치에 관련된 그런 그 문제들 번호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두 개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 16번. 네, 120페이지 1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120페이지 16번. 자, 120페이지 16번. 다음 중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 요거 굉장히 비싼 문제예요. 예, 비싼 문제인데, 자, 제일 빠른 게 뭐죠?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누구? 캐시 메모리? 예, 캐시 메모리. 근데 캐시 메모리보다 더 빠른 애가 하나 있죠. 걔가 누구예요? 레지스터. 예.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어요? CPU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도 메모리입니다. 예, 그래서 레지스터가 어,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이건 램이죠.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그래서 요런 순서로 속도가 어 빠른 순서가 된다는 거죠. 요 문제 굉장히 비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44 페이지 10 번. 144 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E, SATA, 스카시 방식 등에 있다. 요 EID는 지금 많이 사용 안 해요. 지금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요 SATA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스카시는 한 2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 그런 건데 요즘은 요 SATA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 이건 맞아요. 그다음에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뭐 기억 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 뭐예요? 가상 메모리잖아요. 틀렸어요.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게 한 메모리다. 맞죠?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반도체 메모리로 D램과 S램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기타 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문제들은 공부를 해서 좀 학습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다른 문제들은 지금 풀어본 문제들하고 성격들이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죠. 여기에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공개 소프트웨어. 여기 요 말도 중요해요. 프리웨어라는 말. 예. 프리웨어.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 소프트웨어. 이건 돈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돈 내고 쓰는 거, 여기는 돈 안 내고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쉐어웨어. 이거는 뭐냐면은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일을 공짜로 쓰고 16 일째부터 쓰고 싶으면 돈 내. 이런 거예요. 그게 쉐어웨어예요. 그다음에 어 애드웨어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광고가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드웨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프로그램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토렌토라는 거 해요? 어디 P2P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 뉴토렌토라는 프로그램 혹시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애드웨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거기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애드웨어. 그다음에 데모 버전은 뭐냐면은 자,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한 프로그램. 예. 여기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홍보하기 위하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홍보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뭔가가 기능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장이 안 돼. 어, 저장이 안 된다든가 아예 못 쓰게끔 막아버려요. 예.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장이 안 된다든가 뭐 파일을 불러오는 게 안 된다든가 뭐 무슨 문서를 읽어오는데 두 페이지까지만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기능이 걸려 있는 것이 데모 버전이에요. 쉐어하고 데모 버전하고는 비슷한 성격이 있죠. 그런데 데모 버전은 요 홍보하기 위한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문제에서. 그다음에 쉐어웨어는 요 말이 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이거는 뭐냐면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것이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 두 가지 묶어서 설명할게요. 알파 버전은 뭐냐면은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들어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요한 게요. 이게 뭐냐면은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타 버전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알파 버전은 어디서 테스트한다고? 공장.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글 2020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알파 버전은 한글과 컴퓨터사 내에서 거기 있는 직원들끼리 테스트를 하는 게 알파 버전이에요. 자, 그 알파 버전의 목적은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알파 버전이 나오는 거야. 자, 알파 버전이 완성이 다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베타 버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베타 버전은 누구한테 줘요? 일반인한테 줘 보고 "한번 써 보세요, 써 보세요." 하는 거죠. 그 베타 버전 주면서 그냥 쓰라고 안 해요. 돈도 주면서 해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무슨 리포트를 그 써 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알파 버전은 어 또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하지만은 베타 버전은 일반인에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식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에 한다는 얘기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파하고 베타는 이렇게 느낌으로 알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패치 프로그램. 패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가장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 업데이트. 예, 이게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옛날에 뭐 윈도우 7 이었을 때 서비스 팩 1 번, 서비스 팩 2번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하여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번들 프로그램. 이거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끼워 주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프린터를 사 또는 스캐너를 샀어. 그럼 그 안에 뭐 뭐가 들어 있냐면 리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스캐너로 스캔했을 때 그 글자를 한글로 텍스트를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를 우리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그 지문으로 1 번, 2 번, 3 번, 4 번에 어떻게 지문으로 나와 있는지 고거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43 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하여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홍보하기 위하여 데모 버전.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자, 이건 뭐예요? 알파 버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꼬집는 것처럼 이렇게 타점을 잡고서 인제 요걸 풀게 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이거 뭐죠? 패치 프로그램. 이게 답이 3 번이 맞겠네요. 4 번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 뭐예요? 베타 버전. 예,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가 가능한 거죠. 43 번 다음 중 아래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 내라는 거죠. 이거 비싼 거예요. 자,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로 일정 기간 어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 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자, 디귿은 벌써 눈에 보이죠? 구입하여.
구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주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1, 2, 3, 4번 일단 봅시다. 디귿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상용 소프트웨어잖아요.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일단 3 번, 4 번은 지우는 거죠.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 번이잖아.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통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임의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럼 이게 답이 뭐가 되는 거죠? 프리웨어.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기능이 일부 제한된대. 뭐죠? 쉐어웨어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44번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짝 짓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이게 읽어보다 아니다 하는 걸 이렇게 지워가면서 그 가능성을 점점 줄여서 문제를 푸는 것이 또 효과적인 거죠. 45번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트라이얼 버전. 네,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거. 뭐를 샀을 때 공짜로 주는 거.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번들. 예, 틀렸네 벌써 이게. 45번에 답이 번들. 1번부터 틀렸죠. 2번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 정식 발표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무료로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거 맞죠?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패치는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치 버전 맞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기타 문제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버전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 보고 2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페이지에 16 번. 예, 107 페이지 16번 거 한번 볼게요. 107 페이지에 16 번. 자, 여기 나오죠.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이거는 그 상용 소프트웨어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했었죠.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거. 이거 뭐예요? 번들. 번들. 그다음에 쉐어웨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 기간이나 기간 등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 이거 맞고.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 홍보한다는 말 나오면 데모 버전 맞죠? 패치 버전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성능 향상 요런 말 나오면은 패치 버전이잖아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요렇게 연결되는 거를 찾아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순식간에 빠르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은 144 페이지 13 번이요. 144 페이지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4 페이지 13 번을 좀 볼게요. 좀 더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하여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특정 기능 또는 기간을 제한하여 공개하고 사용 후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이거 어떨까요? 왠지 느낌이 오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개발회사의 1차 테스트 버전으로, 개발회사의 1차 테스트 버전으로. 자, 이게 뭐가 돼요? 알파 버전이죠.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여기도 테스트, 여기도 테스트. 이건 뭐야? 일반인 대상이니까 베타 버전이죠. 사용 기간 및 기능에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이거 뭐죠? 프리웨어.
원래 우리 생각했던 거 1 번이 맞죠, 이렇게 되면. 네. 요렇게 해서 이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갖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